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이번 승무패 49회차는 유로 2024 예선 14경기로 배정이 됐습니다. 국가 대항전인 만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은 이렇게 갔구나, 이 정도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잡을 경기들이 많이 보이지만 또 언제나 항상 그랬듯이 이변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이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카자흐스탄 대 핀란드. 카자흐스탄은 직전 경기에서 북아일랜드에게 0대1로 승리했고, 핀란드는 직전 경기에서 산마리노에게 6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하게 경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팀 모두 3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덴마크와 슬로베니아 같은 약하지 않은 팀들에게도 승리를 했습니다. 다만 카자흐스탄이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직전 홈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직전 원정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핀란드가 조금 우위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최근 산마리노를 상대로 6골을 퍼부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원정에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주력 핵심 공격수인 티모 푸키 선수는 미네소타로 이적 후에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상승세이고, 카자흐스탄은 2경기 클린시트, 핀란드는 3경기 클린시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부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홈팀 카자흐스탄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리투아니아 대 몬테네그로. 리투아니아는 직전 경기에서 헝가리에게 2대0으로 패했고, 몬테네그로는 직전 경기에서 체코에게 1대4로 패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리투아니아는 홈 원정 포함해서 13경기째 승리가 없고, 홈에서는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홈이나 원정에서나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도 원정에서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원정 경기에서 불가리아에게 0대1로 승리를 했고, 기본 전력에서는 리투아니아보다는 몬테네그로가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비치 선수를 필두로 한 포백은 직전 경기에서 4골을 실점하면서 부진한 수비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약팀들에게는 잘 버텨주고 있는 편이고, 요베티치와 무고사 같은 확실한 골잡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지만 리투아니아의 골문은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리투아니아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프랑스 대 아일랜드. 프랑스는 직전 경기에서 그리스에게 1대0으로 승리했고, 아일랜드는 직전 경기에서 지브롤터에게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전력 자체에서도 프랑스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홈 원정 포함해서 4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 그 승리한 4경기에서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을 만큼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7경기 연속 승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도 직전 경기를 승리했지만 지브롤터라는 약팀을 상대하기도 했고,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퍼거슨 선수가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팀 전력에서도 차이가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좀 너무 심하고, 프랑스가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일랜드의 이변을 좀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무난하게 홈팀 프랑스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네덜란드 대 그리스. 네덜란드는 직전 경기에서 이탈리아에게 2대3으로 패했고, 그리스는 직전 경기에서 프랑스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기본 전력으로 봤을 때 네덜란드가 몇 수 우위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스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네덜란드는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팀이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같은 강팀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네덜란드도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홈에서 연패를 기록한다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헤이르 트라위다 선수와 반다이크 선수가 버티는 수비는
최근에 두 경기에서 7골을 실점하면서 좋지 않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스는 직전 경기에서 프랑스에게 한 점 차이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전력 자체에서 프랑스와 확실한 차이가 보였기 때문에 큰 점수 차를 예상했지만 한 점 차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뭔가 그리스가 지금 매 경기 끈덕지고 거친 경기를 하고 있고 의외로 강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적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변을 본다면 수비가 의외로 강한 그리스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도 가능해 보이지만 이번에 네덜란드와는 조금 압도적으로 전력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데리흐트 선수가 대표팀에 지금 복귀하면서 수비에 더 힘을 실어줄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압도적이진 않더라도 그리스가 좀 불리한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네덜란드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폴란드 대 페루제도. 폴란드는 직전 경기에서 몰도바에게 3대2로 패배했고 페루제도는 직전 경기에서 알바니아에게 1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전력의 차이가 크게 난다고 보여집니다. 폴란드가 직전 경기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몰도바에게 어이없게 3대2로 패배하긴 했지만 알바니아를 잡아내고 독일까지 잡아내면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기본 전력 자체로만 봤을 때도 핵심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가 직전 경기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건재함 보여주고 있고 밀리크 선수도 전방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페루제도의 스쿼드로는 슈체즈니 골키퍼가 버티고 있는 폴란드의 수비진을 그것도 원정에서 뚫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페루제도는 좀 이상하게 원정에서 무승부를 많이 기록하면서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몰도바에게 3대2로 패배한 폴란드가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무승부 이변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조금 꺾어서 홈팀 폴란드의 승무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체코 대 알바니아. 체코는 직전 경기에서 몬테네그로에게 1대4로 승리했고 알바니아는 직전 경기에서 페루제도에게 1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체코가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두 팀 기본 전력 자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체코가 2경기 연승을 하고 있고 4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패배가 없는 4경기에서 10골을 몰아넣었고 단 2골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바니아도 2연승을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승한 2경기에서 5골을 몰아넣으면서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전방에서 활약하는 아사니 선수는 대표팀에서 활약만큼 소속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몰도바와 페루제도 같은 약팀을 상대로 한 승리이고 체코는 그 팀들과 근본부터가 좀 다른 팀이기 때문에 알바니아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또 주전 골키퍼인 스트라코샤 선수는 부상 회복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직 소속팀에서도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비의 약화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체코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세르비아 대 헝가리. 세르비아는 직전 경기에서 불가리아와 1대1로 비겼고 헝가리는 직전 경기에서 리투아니아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세르비아는 홈 원정 포함해서 6경기째 패배가 없고 헝가리는 홈 원정 포함해서 5경기째 패배가 없는 경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또한 비슷해 보이고 거의 매 경기 2골 이상씩 넣으면서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홈에서 이점을 가져가면서 더 유리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헝가리가 원정 4경기째 패배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원정 경기 기복이 심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네이션스 리그에서 독일과 잉글랜드를 꺾는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르비아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헝가리가 직전 원정 경기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룩셈부르크와 몬테네그로와 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네이션스 리그에서 보여줬던 저력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세르비아의 승무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슬로베니아 대 북아일랜드. 슬로베니아는 직전 경기에서 덴마크와 1대1로 비겼고 북아일랜드는 직전 경기에서 카자흐스탄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슬로베니아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직전 2경기에서 승리가 없긴 하지만 홈에서 5경기째 패배가 없는 만큼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몬테네그로와 산마리노 같은 약팀을 상대하긴 했지만 슬로베니아 자체도 좋은 전력은 아니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덴마크와 1대1 무승부는 고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 북아일랜드는 현재 2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직전 원정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북아일랜드가 패배를 한다고 해도 한 점 차이의 패배를 많이 거두면서 아쉽게 패배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핀란드전에서 기억하는 슬로베니아는 좀 뜬금없는 패스와 한 번에 무너져버리는 수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승까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약간의 이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두 팀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조지아 대 스페인. 조지아는 직전 경기에서 스코틀랜드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고, 스페인은 직전 경기에서 크로아티아와 0대0 무승부를 거뒀지만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전력의 차이가 확실해 보입니다. 스페인이 최근 보여줬던 경기력이나 전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드리, 안수파티, 모라타, 호셀루, 알바, 라포르테 등 이름만 들어도 좀 어마어마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스페인이기 때문에 뭔가 전력 자체에서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지아가 현재 상대적 약팀으로 평가받는 몽골과 지브롤터 등과 같은 팀과 경기를 했지만 홈에서 7경기째 패배가 없고, 패배가 없는 7경기에서 5승을 기록하면서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원정에서 모로코와 일본, 스코틀랜드에게 패배하면서 심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변을 본다면 무승부 이변까지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조금 꺾어서 두 팀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냥 정배에 가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조지아 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경기 키프로스 대 스코틀랜드. 키프로스는 직전 경기에서 노르웨이에게 3대1로 패배했고, 스코틀랜드는 직전 경기에서 조지아를 2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스코틀랜드가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전력 자체에서도 확실히 스코틀랜드가 우위에 있고, 키프로스는 직전 홈 원정 포함해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직전 홈 원정 포함해서 4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승리한 4경기에서 단 1실점만 기록할 만큼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란드의 노르웨이를 원정에서도 잡아냈고 스페인까지 잡아내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대표팀에만 오면 헐헐 날아다니는 맥토미니 선수는 4승한 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면서 대표팀 깡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프로스는 승리가 없는 4경기에서 10실점을 하면서 좋지 않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간다고 해도 스코틀랜드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키프로스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크로아티아 대 라트비아. 크로아티아는 직전 경기에서 스페인과 0대0으로 비겼지만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했고, 라트비아는 직전 경기에서 아르메니아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하기에는 전력의 차이가 커 보입니다. 크로아티아가 직전 경기에서 승부차기로 패배하긴 했지만 직전 경기들에서 강팀인 터키와 네덜란드까지 연속으로 잡아내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반해 라트비아는 최약체의 전력으로 평가받으면서 5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변이 나와야 독식을 가져가지만 뭔가 라트비아의 이변을 딱히 찾을 수가 없어 보이고, 크로아티아가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최근 물오른 크로아티아의 경기력이라면은 라트비아를 큰 점수 차이로 잡아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홈팀 크로아티아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튀르키예 대 아르메니아. 튀르키예는 직전 경기에서 웨일즈를 2대0으로 잡아냈고, 아르메니아는 직전 경기에서 라트비아를 2대1로 잡아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두 팀 다 두 경기 연승을 이어오고 있고 두 경기에서 5골, 6골씩 기록하면서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팀 직접 맞대결에서 터키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1대2로 승리를 했고 이번에는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르메니아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아르메니아가 현재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고 직전 3경기째 패배가 없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동네 북처럼 처맞고 다니는 웨일스지만 전력 차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2대4로 잡아낸 아르메니아이기 때문에 이변을 본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이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홈팀 튀르키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슬로바키아 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는 직전 경기에서 리히텐슈타인에게 0대1로 승리했고 포르투갈은 직전 경기에서 아이슬란드에게 0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슬로바키아가 지금 현재 홈 원정 포함해서 7경기째 패배가 없고 3연승을 이어가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르투갈도 4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슬로바키아는 상대적 약팀들로 평가받는 팀에게 한 점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두고 있고 홈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지만 벨로루시, 룩셈부르크와 비기면서 직전 패배가 없는 4경기에서 3번의 무승부를 거두면서 의외로 홈에서 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원정 직전 2경기에서 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홈 원정 포함해서 연승하고 있는 4경기에서 14골을 퍼부으면서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호날두, 베르나르도 실바, 후벤 네베스, 디에고 조타, 페르난데스 등 엄청난 전력을 갖춘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전력의 차이가 심한 슬로바키아가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라고 해도 어려운 경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슬로바키아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룩셈부르크 대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는 직전 경기에서 보스니아에게 0대2로 승리를 했고 아이슬란드는 포르투갈에게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두 팀이 비슷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룩셈부르크는 직전 홈 경기에서 리히텐슈타인을 2대0으로 꺾고 아이슬란드는 직전 원정 경기에서 리히텐슈타인을 0대7로 꺾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전력 자체도 좀 비슷해 보이고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좀 비슷한 경기력이기 때문에 승무패 3픽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만 저는 리히텐슈타인을 원정에서 0대7로 꺾은 아이슬란드의 기세를 조금 더 높이 사고 직전 원정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군나르손을 주력으로 한 포백은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핀보가 손과 지금 릴에서 활약하고 있는 하랄드 손이라는 확실한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슬란드의 공격력을 조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룩셈부르크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49회차 알아봤습니다. 국가 대항전인 만큼 지금 몰리는 경기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안에서 이변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좋은 조합 만드셔서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50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